옛날 예적 한국의 지난 지역에는 평범하지 않은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비밀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밤이 되면 신비한 일이 벌어지곤 했거든요. 전설에 따르면 비밀숲에는 달빛에 반응하여 빛을 발하는 나무들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대담한 소년 수미는 그 숲의 비밀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의 끝없는 모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수미는 배낭의 물과 약간의 음식을 챙기고 해가 지기 전 숲으로 떠났습니다. 수민이 숲에 들어서자 곧바로 이상한 기운이 그를 감쌌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수민은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오로지 호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거의 오후가 되어갈 때쯤 수민은 마침내 숲속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전설 속에 빛나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 있었고 그 가지 끝은 달빛을 받아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숨을 죽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빛나는 나무 아래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의 물은 반짝이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물속을 들여다보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속에는 아주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수민을 발견하자 깜짝 놀라더니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요정들이었지만 수민의 순수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정들은 수민에게 이 숲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정령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성스러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요정들은 밤마다 빛나는 나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경이로움을 상기시켜주려 했다고 했습니다. 수민은 요정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숲을 떠나기 전에 요정들에게 이 비밀을 계속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수민은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의 신비로운 경험을 가슴 속에 간직했습니다. 그 후로도 지난해 비밀숲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그 숲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뿐이었습니다. 수민은 어른이 되어서도 종종 그 숲을 방문하며 자신의 아이들에게 요정과 빛나는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숲은 여전히 그 자체의 비밀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홍천 지역에는 한 평범하고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점에 내려오는 전설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 홍천의 마법숲과 용의 전설이었습니다. 마을의 뒤편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마법숲이라 불렀습니다. 이 숲에는 특히 어린아이들의 금지된 장소로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생명체는 바로 용이었죠. 용은 낡은 민속신앙의 산물로 마을의 수호자이자 때때로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용은 주기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하늘을 날아 마을을 둘러보았고 그가 날개를 펼쳐 하늘을 가리며 비가 내리거나 강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용이 마을을 보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용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숲의 입구에 선물을 놓아 용의 안위를 빌었습니다. 마을에는 용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전해졌어요. 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용의 눈물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의 물은 항상 차가웠고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매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의 물은 용이 슬플 때마다 흘린 눈물이 모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의 물을 마시면 질병이 낫고 운이 좋아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온 땅은 갈라졌고 농작물은 모두 시들어갔습니다. 가뭄이 몇 달째 계속되자 절망에 빠진 주민들은 숲으로 들어가 용에게 비를 내려 달라며 간절히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숲 깊숙한 곳에서 길을 잃고 많은 바람에 마을의 용사 한 명만이 우연히 용이 눈물 호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용사는 호수 앞에서 용에게 간절히 빌고 작은 물병에 호수에 물을 담아 돌아왔습니다. 그는 용의 눈물을 마을의 중심에 뿌렸고 놀랍게도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홍천 지역은 비옥한 토지와 풍요로운 수확을 누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빗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 이 전설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마법 같은 이야기로 전해지곤 합니다. 홍천의 마법숲과 용의 전설은 그곳에 살았던 이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숲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서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 보령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날이 되면 바닷물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며 드넓은 갯벌이 드러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령의 기적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보령의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한 소년,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주 호기심이 많고 용맹한 소년으로 항상 이 신비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탐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바닷물이 물러난 그 드넓은 갯벌에는 많은 보물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에 매혹되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 원로인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이번 열리는 바다에서 신비한 보물이 나타날 때가 곧 다가온다. 조심히 다녀오겠다고 약속하면 내게 보물이 숨겨진 곳에 관한 옛지도 한 장을 줄 터이니 가서 신비로운 기적이 담긴 바다의 비밀을 풀어보거라.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안심시키고 마침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두둥실 뜬 보름달이 아주 밝은 밤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해안가에 모여 바다로 물러나는 신비한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설렘을 안고 갯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도에는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배와 그 주위에 숨겨진 보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갯벌을 걸으며 민준이는 붉은 배조류와 각양각색의 생명체들 숙고하여 가야 할 길목을 조심히 살피고 마침내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작은 배 파편과 함께 황금빛으로 빛나는 고대 유물이 있었고 그 속에는 아빌리아 왕국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 발견에 놀랐지만 이내 알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나아가 이 옛날 왕국의 유물을 마을로 가져가려는 순간 갑자기 바닷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갯벌을 빠져나와 무사히 해안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준은 모든 사람에게 발견한 유물의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유물이 그들을 수호한다고 믿으며 기쁨과 감사의 춤을 추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령의 바다는 영원히 주민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민준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보령 마을의 전설 속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령의 기적의 바다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로 전해졌고 매번 바닷물이 물러날 때마다 놀라운 생명체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보령은 누군가에게 단순한 바다가 아닌 기적과 모험이 숨쉬고 있는 보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주 지역에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달빛숲이라고 불렀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숲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달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경이로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나무들은 은은한 빛을 발하고 풀잎 위에는 작은 빛의 물방울들이 춤추듯 반짝였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달의 여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연못 물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그 물을 마시거나 몸을 담그면 치유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나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달빛숲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달빛숲에는 또 다른 특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숲속 깊은 곳에 살아 숨쉬는 나무 정령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 정령들은 숲을 지키며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숲을 찾는 이들에게 종종 장난을 걸곤 했는데 예를 들어 숲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거나 속삭이는 소리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난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인간을 해치지 않는 순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마을에서 달빛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 여러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에게 달빛숲의 연못에 가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숲을 찾아갔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청년은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나무들은 낮에는 볼 수 없던
빛나는 잎사귀로 무장하고 있었고 청년의 발걸음마다 작은 빛들이 사라졌다 나타나곤 했습니다.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화와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달빛 연못에 도착한 청년은 그곳에 잠깐 멈춰 서서 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물가에 무릎을 꿇고 연못에 물을 손에 떠서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은빛 물은 그의 몸속 깊이 퍼져나갔고 그 순간 신기하게도 힘이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숲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무 정령을 만났습니다. 정령들은 청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그의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정령들은 청년에게 이 숲을 계속 사랑하고 보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깨어난 청년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고 모든 증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청년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 숲과 나무, 정령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일 달빛 숲에 찾아가 숲을 돌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숲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달빛 숲의 소문은 널리 퍼졌고 영주 지역을 넘어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빛 숲을 찾아오며 그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숲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장소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숲을 지키고 아끼는 마음으로 인해 달빛 숲은 더욱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영주 지역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에게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달빛 숲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